안녕하세요. 이재일입니다. 이번 시간은 플래시 버전 8에 새롭게 추가된 그래픽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의 심볼에 그래픽 필터를 이용해서 그림자를 만들거나 또는 흐려지는 효과를 개별적이거나 또는 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 필터 기능인데요. 플래시 8 버전 이전 버전에서는 속도감이 있는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포토샵과 또는 기타 그래픽 프로그램의 연계 작업으로 가능했던 모션들이 플래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그래픽 필터 효과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다이나믹한 모션을 제작하는데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 또 섬세한 애니메이션 작업이 가능해졌는데요. 그러면 작업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면서 플래시 8 버전부터 새롭게 추가된 그래픽 필터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제를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한번 보시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잔상이 다가와가지고 정중앙에 이렇게 잘 선명하게 나타나면서 그림자도 나타나고 그 다음 밑에 필터 펑션스라는 그런 글씨 애니메이션이 나타나는 이런 여러분들의 예제를 통해서 필터 기능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제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제작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래시 파일의 액션 스크립트 2.0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가 흰색보다는 약간 좀 어두운 색이 나은 것 같아서 여러분 하단에 백그라운드의 색상을 여러분들이 적당히 어두운 색으로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당히 어두운 색으로요. 그리고 이렇게 되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여기 T2를 이용하셔서요. T 도구 툴을 이용하셔서 글자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를 쓰실 때는 영문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많이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저와 함께 수업을 하시면서 효과를 잘 보시기 위해서는 어, 폰트가 좀 굵은 폰트, 즉 다시 말하면 뭐 경고딕이나 둥근 헤드라인이라든지 맑은 고딕체 종류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효과를 아주 잘 보실 수 있고 그 효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념 이해를 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먼저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고요. 저는 나와 있는 대로 플래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글씨가 너무 적기 때문에 글씨를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좀 키워주시고요. 저는 지금 맑은 고딕이라는 글꼴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경고딕으로 하셔도 좋고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고딕체를 구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좀 더 두꺼운 글꼴이 있으면 글꼴이 있는 것을 좀 찾아서 다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둥근 헤드라인체를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둥근 헤드라인체로 했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CS3 버전이 설치가 돼 있다면 뭐 맑은 고딕체라든지 아니면 경고딕이라든지 고딕체 종류를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T 도구 입력 툴을 눌러서 하단에다가 여러분들 같이 여기다가 필터라고 쓰시고요. 자, 펑션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적당히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하단에 있는 이 글자 크기 조정을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도 좀 크니까 좀 크도록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글자가 이 스테이지 상에 정 가운데로 와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검정색 화살표 셀렉션 툴을 이용하셔서 드래그를 하시고 난 이후에 어, 우측에 보시면 얼라인 패널이 보이실 텐데 보이지 않으신 분들은 윈도우에 가셔서 얼라인 패널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라인 패널은 컨트롤 K 키를 누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K를 누르시거나 작업을 만들어 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투 스테이지 버튼이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스테이지 상에서 정 가운데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스테이지가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이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렬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레이아웃의 위치는 여러분들이 적당히 알아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필터 펑션스라는 것을 위로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능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인 작업에서 이제 필터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필터라는 것이 어디 있냐면 프로퍼티스 바로 아래 보시면은 옆에 이렇게 필터라는 탭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볼이 무비 클립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무비 클립이라는 것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개념 정리를 아직 해드리지 않았는데요. 물론 그 초기 강좌에서 제가 대충 개념적인 내용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디테일한 설명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무비 클립이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무비를 재생할 수 있는 심볼의 형식을 말하는데요. 메인 스테이지,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는 메인 스테이지와는 별개로 심볼 안에 독립적인 모션을 만들 수 있어서 복잡한 무비를 구성하거나 개별적인 움직임을 적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심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을 한꺼번에 나타내고자 할 때는 반드시 모션, 즉 무비 클립으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을 구현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비 클립이기도 하지만, 필터라는 그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볼이 또 무비 클립이 적용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플래시를 클릭을 하시고요. F8번을 눌러서 여러분 여기에 그 타입을 무비 클립으로 하시고, 뭐 스테이지, 레스토레이션은 가운데로 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텍스트 1이라고 하겠습니다. 텍스트 1. 그 다음에 오케이 하시고요. 하단에 있는 필터 펑션스라는 것도 선택을 하시고 F8번 눌러서 다시 텍스트 2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심볼이 레이어 1번에 두 개의 심볼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돼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레이어에 두 개의 심볼이 서로 다른 움직임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의 레이어에 하나의 심볼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움직임을 동시에 나타낼 수가 있겠죠. 물론 하나의 레이어에 두 개 레이어가 있는 상태에서 서로 다른 시간대의 움직임을 줄 수는 있지만 같은 시간대에 같은 움직임이나 또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어와 심볼은 1대1로 대칭을 하시고 난 이후에 같은 시간대에 서로 다른 동작을 구현하거나 또는 같은 시간대에 서로 같은 동작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레이어 1번에다가 플래시를 그대로 둘 거고요. 레이어 2번에다가 밑에 있는 이 글씨를 여러분들 그 오려내기를 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X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레이어 2번을 하단으로 내린 다음에 여러분 뜯은 자리에서 그 복제한 자리에서 그대로 붙이시려면 컨트롤 Shift V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키와 Shift 키와 그 다음에 V키를 누르게 되면 뜯은 자리에서, 즉 복사한 자리에서 그대로 붙여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이렇게 각각 하나의 레이어에 하나의 심볼이 들어간 형태가 구현이 된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레이어 1번은 저희가 텍스트 1이라고 이름을 바꾸도록 할 거고요. 레이어 2번 마찬가지 이 레이어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편집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2번이라고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텍스트 2번 레이어와 텍스트 1번 레이어에 70번 프레임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시고 F5번을 해서 같은 장면을 연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장을 하신 이후에 여기에 하나하나의 동작 구현을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여기에서 마찬가지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텍스트 1의 1번 프레임을 선택을 해주시거나 또는 스테이지에 원 클릭을 눌러주셔서 플래시라는 무비 클립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선택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필터라는 탭 메뉴에 보시면 이 플러스 효과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필터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이 밑으로 드랍 섀도우, 블러, 그로우, 베벨, 그라디언트 그로우, 그라디언트 베벨, 어저스트 컬러라는 모양이 나오는데 저는 지금 화면이 한 1024 곱하기 768이라서 밑으로 메뉴가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화면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블러라는 값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블러라는 필터가 삽입이 되고 옆으로 이렇게 옵션 명령이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링크가 걸려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제를 해주시면은 X축과 Y축 값으로 값이 달라진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연결을 하시게 되면 X축이나 Y축 중 아무 곳이나 여러분들이 수치 값을 변화를 하면
y값과 x값이 서로 이렇게 호환이 돼서 같은 값으로 설정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링크를 해제한 다음에 y값은 0으로 주시고요. x값은 100으로 줘서 글씨가 좌우로 흔들린 듯한 그런 블러 효과를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이 됐으면 여러분 여기에다가 하나하나씩 키프레임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에서 70번까지 같은 장면인데요. 일단 5번 프레임에다가 F6번을 눌러서 키프레임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 프레임에 다시 키프레임을 추가를 해서 F6번을 눌러주시고요. 9번 프레임에 다시 F6번을 눌러서 키프레임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키프레임을 추가를 하셨다면 하나하나 잡아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텍스트 1 레이어의 1번 프레임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스테이지에서 메인 스테이지에 선택이 되어 있는 그래픽 심볼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스테이지 바깥쪽으로 빼주셔서 우리가 초기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플래시라는 글씨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달려 나와서 멈추면서 그 다음에 선명해지고 그 다음에 그림자가 나오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번과 5번을 교차로 이렇게 눌러보시면 오른쪽에서 정중앙으로 달려온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프레임을 누르신 상태에서 다시 적용을 하나하나 설정값을 만들어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프레임을 누르신 상태에서 마찬가지 하단에 있는 메인 스테이지에 있는 플래시라는 텍스트 1 무비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필터의 값을 30으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X값만 30으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글씨가 좀 선명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다시 여러분 여기에 7번 프레임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프레임 누르시고 마찬가지 하단에 있는 텍스트2의 메인 그 스테이지에 있는 심볼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도 마찬가지 블럭값이 1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1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9번 프레임을 누르신 다음에 마찬가지 메인 스테이지에 있는 텍스트 1의 무비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번에는 여기서 수치를 0으로 주셔도 되지만 여기서는 블러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마이너스를 넣어서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지 엔터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쳐보면 이렇게 글씨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점점 그 초점이 맞아가는 듯한 그런 모양 형태를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번과 5번, 7번, 9번 형태를 연속적인 동작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왼쪽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8번 프레임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하단에 보시면 트윈 동작에서 모션 트위닝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어려우시다면 좀 불편하시더라도 1번과 5번 사이 프레임을 누르신 다음에 모션 트위닝 주시고요. 5번과 7번 사이 아무 프레임 누르시고 모션 트위닝 주시고 그 다음에 7번과 9번 사이에 누르시고 난 다음에 모션 트위닝을 주시고 난 다음에 엔터를 치시게 되면 초기 동작을 여러분들이 구현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엔터를 쳐보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으니까 여러분 여기에 12fps라는 것을 더블 클릭을 하셔서 대화 상자가 나오면 프레임 레이트를 24로 2배 정도 속도를 높이는 걸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K 버튼 눌러서 다시 엔터를 쳐보게 되면 이렇게 스피드감이 있으면서 그림이 나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림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달려온 이후에 그림자가 생성이 돼야 하므로 그 그림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자 레이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레이어가 또 하나 필요한데요. 이럴 때는 여러분 레이어를 새로 하나 만드시고 여기다가 그림자라고 여러분들이 쓰셔도 되겠고 아니면 뭐 섀도우라고 여러분들이 쓰셔도 되겠죠. 예, 섀도우라고 쓰시고요. 하단으로 내리신 다음 그림자는 텍스트 1 하단에 여러분들이 섀도우 레이어를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섀도우스가 아니라 섀도우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섀도우 부분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글씨가 안착이 된 이후에 즉 다 나온 상태에서 작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 나온 부분이 텍스트 1 레이어의 10번 프레임이 다 나와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15번 프레임 정도에다 F6번을 눌러서 여기에다가 그림자가 시작이 되도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F6번을 눌러서 새로운 키프레임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첫 번째 강좌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좌에서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